안녕하세요. 13주차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근데 지난주에인가 얼핏 이야기했는데 이번 주는 45분만 그래 하겠습니다. 왜냐 앞에 추석 연휴 때 목요일 날 이 수업이 있는 날 딱 한 번 뭐 공휴일에 있었을 거예요. 뭐 그때도 쭉 따라서 계속 했으니까 그래 학생들 중에 뭐 그런 거 가지고도 이야기하는 학생들이 있고 해서 쉬는 게 한 번 있었는데 계속 해왔으니까 이번에는 45분짜리 이상으로 한번 찍고 14주차, 15주차 이제 정상적으로 하고 기말고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수업할 때는 여기에 우리 그 DL의 포털 사례 그걸 했잖아요, 그죠? 왜 안 넘어가? 그 포털 사례로서 도서관의 포털 사례로서 JISC 이거는 중요하니까 당연히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OAI PMH 그 ARL 스칼라 포털에서부터 유럽연합의 TEL 요거까지는 막 거의 상세 내용은 안 해도 된다. 그리고 해외 사례에서 구글 스칼라, 오이스터까지 3개를 하고요. JISC 포함해서 3개. 국내에 거 요 2개 한다 그랬는데 이번 시간에 그러면은 국가 지식 포털과 NDL 포털을 하면서 도서관 포털 부분의 거는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 165쪽이죠. 165쪽에 보면 국가 지식 포털이라는 게 나오고 그보다 한 2페이지 뒤에 NDL 포털이라는 게 나옵니다. 이거는 뭐 둘 다 우리나라 국가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들입니다. 근데 이제 좀 추가되는 대상이 어디냐 그 차이지 뭐 추가되는 대상이 사실은 국가지식 포털은 국가기관이 주로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국가기관의 구성원들 중심으로 하는 게 국가지식 포털이라면 국민들이 이용해서 안 된다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국민들은 주로 많이 이용하는 NDL 포털 쪽이 좀 더 많다는 거죠. 뭐 연구자들 포함해서 대학원생들 뭐 연구 논문을 쓰는 학위 논문을 쓰는 사람들도 NDL 중심으로 많이 이용합니다. 그래서 이게 국가 대표 도서관 포털로서 국민들에게 인터넷 기반의 여러 가지의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 NDL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보면요, 국가 지식 포털은 주 이용자가 국가기관이나 국회 이런 쪽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NDL 포털은 주 이용자가 전체 국민이라고 볼 수 있어요. NDL이 국가 지식 포털이 이렇다면은 NDL 포털은 전체 국민 쪽이니까 이게 국회 도서관이 사실은 이 아무래도 국가기관이고 국회의 구성원들, 국회의원이나 그 보좌관들, 입법 활동하는 사람들 중심이지만 국민들도 이용하잖아요, 그죠? 그렇다시피 NDL 포털도 주 이용자는 전체 국민이지만은 뭐 국가기관의 구성원들이 이용하면 안 되는 건 아니다 그 이야기죠. 그래서 국중의 사실은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서비스하듯이 NDL 포털도 위치가 맨 거기입니다. 그 서울의 그 서초동 거기에 국립중앙도서관이 있거든요. 지난주에 안 그래도 거기 한국문헌정보학회 창립 50주년 기념 행사를 한다고 해서 거기에 계명문화대 총장을 지내신 김남석 교수님 우리 학과에 오랫동안 재직하시다가 퇴직하시고 나서 계명문화대 총장으로 4년간 이제 재직하셨던 그분 뭐 모시고 나도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거 할 때 이제 국립중앙도서관 갔지만은 거기에 뭐 국제관이라는 곳에 행사를 하긴 했는데 그 앞에 보면은 NDL 내셔널 디지털 라이브러리 해가 국중 바로 앞에 있습니다. 건물도 바로 같이 있지만은 주 이용자는 전체 국민 대상이다 하는 거고요. 국가 지식 포털은 어쨌든 국회 도서관처럼 좀 더 특별한 사람들, 국회의원들이나 국회 보좌관들, 국가기관의 구성원들, 다시 얘기해서 뭐 정부의 어떤 직원들, 공무원들 이런 사람들 중심으로 이용되는 거예요. 그 A 대 B는
C 대 D다 하는 식으로 이야기한다 그러면은 국가지식 포털 대 NDL 포털은 국회 도서관 대 국중이다라고 보면은 된다 그런 이야기죠. 막 그런 뜻입니다. 자, 국가지식 포털은 여기 책에도 나와 있지만 국가기관이 보유한 자료를 주로 전산해 놨습니다. 국민들도 이용을 합니다. 그렇지만 각 기관의 구성원들 중심. NDL 포털은 국립중앙도서관 바로 앞에 있기도 하지만은 국민들한테 인터넷 기반의 통합적 정보 공유 및 정보 서비스를 제공한다 하는 의미로 NDL 포털, 내셔널 디지털 라이브러리라고 한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뭐 그런 내용으로 그 두 개가 나오는 거지. 이거 자체가 아주 뭐 특별한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단지 165쪽에 맨 밑에 보면은 그 주소가 www.knowledge.go.kr입니다. OR이 아닙니다. 다시 해서 OR은 뭐예요? Organization, 조직체라는 이야기인데 이거는 일반적인 조직체가 다 OR 적죠. 학교 같으면은 AC, 대학교는 AC라고 적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는 조직체로서 OR 적었는데 그게 아니고 GO, government라는 뜻으로 GO라고 고치는 게 맞아요. knowledge.go.kr 한국에 있는 정부기관이니까 그래요. 자, 그거만 그렇게 고쳐두고 국가지식 포털의 서비스 개념도가 166쪽에 나오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도 뭐 서비스 대상과 방법 나와 있습니다. 방금 이야기한 그런 내용들을 중심입니다. 167쪽 넘어가서 두 번째 줄에 원문 자료의 열람은 검색 결과의 원문 링크를 따라서 각 지식 제공 기관으로 이동해서 확인할 수 있다고 거기 나와 있으면서 뭐 여러 가지 영역을 이야기해놨습니다만 크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자, 그게 국가 지식 포털에 대한 거고요. 도서관 포털로서 이제 국내에서 뭐 제일 중요한 거 그럼 NDL 포털 거기 나와 있는 대로 국립 디지털 도서관이라는 뜻입니다. NDL이라는 요게. 요거는 장서 관리 영역에서 구축한 양질의 장서와 컨텐츠를 대상으로 정보를 활용하려는 모든 계층의 국민들에게 인터넷 기반의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보 환경이다 하고 NDL 포털을 그렇게 정의를 내려놨습니다. 어쨌든 밑에서 다섯 번째 줄에 나오는 대로 국가 대표 도서관 포털입니다. 왜? 국중이 국가 대표 도서관이잖아요. 우리나라의 대표 도서관입니다. 그러니까 그곳에서 아까 얘기한 문헌정보학회 50주년 기념 행사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회의도 하지만은 일반 이용자들이 그곳에 가면은 제일 많은 양의 자료를 우리가 활용할 수 있습니다. 국회 도서관도 가면은 자료는 제법 있지만은 그래도 좀 특화된 거 학위 논문 중심에는 국중보다 좀 더 많은데 나머지 자료는 아무래도 국중이 훨씬 더 많은 자료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뭐 입법 활동이나 또 여러 가지의 정부 기관의 요인들이 이용하는 그런 쪽의 중심이니까 그래요. 우리나라의 국회 도서관은 또 싸움 잘하는 국회의원들도 거기 많이 있죠. 그래서 입법 활동이든 책 보는 시간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보좌관들이 다 하더만요. 자, 그런 거고요. 밑에서 다섯 번째 줄에 계속 보면은 국내외 도서관 정보센터, 기록관, 박물관 등과 같은 정보 관련 기관에 산재하는 각종의 디지털 장서나 뭐 그다음에 이런 거를 제공해가지고 디지털 맨 밑에 줄에 디지털 장서 등에 대한 통합적 정보 공유 체제를 제공하고 있다. 어디가 NDL 국립 디지털 도서관이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NDL 포털의 기본 서비스의 구성도라든가 이런 거는 그 168쪽 넘어가 그림 5-11에 좀 나와 있는데 뭐 내용상 봐서 어려울 건 하나도 없고 설명이 별로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내용으로 169쪽까지 나오는 걸로 여러분들이 눈으로만 쭉 봐도 충분하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169쪽에 도서관 포털의 유형이 거기 나옵니다. 자, 거기 보면은 이제 대표적인 서비스로서 검색 서비스가 있고 그 다음에 참여 서비스라고 조금 있다가 요 바로 나오긴 나오죠. 170쪽에부터 나오는데 요 두 가지를 거기에 설명해 놨습니다. 검색과 참여. 검색은 특히 뭡니까? 거기 두 번째 줄에 보면은 수집하여 관리하는 다양한 유형의 장소와 컨텐츠를 기반으로 제공하는 검색 서비스. 검색, 자료 찾는 거 얘기죠. 거기 비해서 참여 서비스는 그 다음 줄에 나옵니다.
구축된 장소와 콘텐츠를 기반으로 이용자와의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을 수행하는 서비스. 검색은 아무래도 당방향 쪽입니다. 그에 비해서 참여는 쌍방향으로 묻고 답하고 이런 게 좀 더 많이 하는 정보 서비스 쪽이죠. 자, 뒤에 자세한 내용을 보도록 하고요. 거기에 검색 서비스의 두 번째 줄 검색의 기능은 하면서 나오는 거 그걸 봅니다. 크게 어떻다? 디지털 장소 정보를 대상으로 수행하는 장소 조망이라는 게 하나 있고, 그죠? 또 하나는 뭐냐? 디지털 장소 내의 개별 컨텐츠를 대상으로 하는 콘텐츠 검색 서비스. 이렇게 두 개로 나눌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가장 큰 차이는 뭐냐? 자, 여기 장소 조망이라는 건 슥 본다 그런 이야기죠. 자세히 꼼꼼하게 하나하나 페이지 읽어가면서 이해 안 가면 다시 되돌아가기도 하고 밑줄 쳐가면서 읽어보는 거는 꼼꼼하게 그려보는 거고, 조망, 우리가 슥 그 풍경 같은 거 보듯이 슥 보는 거지 그걸 하나하나 공부하듯이 하지는 못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장소를 조망하는 거니까 이거는 거기 보면은 접근 가능한 정서를 식별하는 기능 수준입니다. 그래서 장소 수준에서 수행되는 장소가 기다 아니다 이런 거를 식별하는 수준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본문 컨텐츠 중심이 아니고 서지 자료 중심 검색. 그게 뭡니까? 제목, 저자명, 그죠? 주제명, 뭐 이런 식으로 제목, 저자명, 주제명 이런 식으로 우리가 검색을 할 때 서지 자료, 뭐 딴 것도 뭐 서지 자료로서 많이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건 제목, 저자명, 주제명이죠. 이런 식의 자료 검색 중심, 장소 조망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컨텐츠 검색은 본문 내용, 풀텍스트 자료 중심 검색을 하는 겁니다. 책에 장소 조망 서비스가 책에 나머지 걸 맞아보면요. 밑에서 두 번째 줄, 169쪽에 밑에서 두 번째 줄. 첫 번째 리스트 서비스. 리스트만 쭉 꼽아놨는 거. A to Z 서비스. 알파벳 A에서부터 G까지 그 26개 서비스 한다. 그 이야기는 우리 보통 가나다 순으로 정리한다. 그걸 A to G라 그러죠. 양놈들은.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리스트를 중심으로 보는 거. 그다음 두 번째는 뭐냐? 디렉토리 서비스라고 돼 있죠. 주제별, 기관별로 디렉토리 뭔지 알잖아요, 그죠? 이렇게 뭐 캐터고리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디렉토리를 만들어 놓는 거. 그다음에 세 번째 장소 정보 검색. 요런 거는 장소 조망에 해당됩니다. 방금 이야기한 세 가지. 뭔지 알겠죠, 그죠? 지금 2번은 뭐 여기 또다시 이렇게 가로 문자를 원문자를 해놨습니다만 어쨌든 그러면은 요거는 1번 방금 한 게 장소 조망 서비스입니다. 그게 요 세 가지 리스트 서비스, 디렉토리 서비스, 장소 정보 검색. 약간 다른 이름으로도 쓰긴 씁니다. 그에 비해서 콘텐츠 검색 서비스 요거는 막 이렇게 각 문자를 딱 줘가지고 합시다. 콘텐츠 검색 서비스 요거는 맨 밑에 줄에 끝에 보면은 장소 내의 콘텐츠를 대상으로 검색하는 거. 콘텐츠 내용입니다. 내용. 이 디렉토리라든가 이 서지 정보에는 컨텐츠는 없잖아요. 근데 이거는 컨텐츠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풀텍스트 자료 중심의 검색 서비스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컨텐츠 검색 서비스고요. 거기에도 세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맨 위에 줄에 보면 전체 장소를 대상으로 하는 통합 검색이라는 게 첫 번째고, 일부 선택된 장소만을 대상으로 하는 선별 검색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특정한 장소 하나를 대상으로 하는 단위 검색, 이렇게 세 가지를 꼽을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요거는 이제 우리가 전반적으로 검색 서비스 이야기할 때 뭐 이렇다는 이야기고, 이제 중요한 거는 그 바로 다음에 나오는 참여 서비스입니다. 이게 이제 좀 더 우리가 앞에서도 그 이야기했죠.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을 수행하는 서비스로서 더 중요합니다. 물론 참여 서비스에도 단방향 서비스가 있습니다만 주된 서비스는 아무래도 이게 문답형 서비스, 또 공유형 서비스 이런 것처럼 이게 뭡니까? 쌍방향 서비스입니다.
물었고 답하고 아니면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가지고 주고받는 그런 쌍방향 서비스인데 비해서 아무래도 여기에 첫 번째 잠깐 나왔던 그런 단방향 서비스는 많지 않습니다. 공지형 서비스는 뭐 도서관의 홈페이지에서 공지사항 같은 거 띄운다든가 뭐 이러는 거. 뭐 그다음에 네 책 빌려갔는데 빨리 보내라. 안 그러면 네 벌금 문다. 이런 식으로 알려주는 거. 그거 뭐 그걸 뭐 저 답변을 또 하기 위해서 그 이용자가 다시 그 답하고 얘네들이 또 다시 그 답하고 이렇게 많이 할 거 없잖아요, 그죠? 단방향 서비스입니다. SDI 같은 그런 거에 해당되겠죠. 자, 서비스의 제공 방법에 따른 세 가지 구분돼 있는데 공지, 문답, 공유. 이렇게 보면은 공지형 요거는 첫 번째 라운드로 단방향 서비스입니다. 거기 비해서 문답형과 공유 서비스는 쌍방향 서비스다라고 꼽을 수 있겠네요. 그거는. 자, 첫 번째 단방향 서비스라고 볼 수 있는 이 참여 서비스의 첫 번째 거는 뭐냐? 여기 저 170쪽에 밑에서부터 한 10줄 마지막 문단입니다. 참여 서비스의 유형은 서비스 대상인 이용자 유형에 따라 구분하는데 그 등록된 뭐 요거는 공지형 쪽 하는 건 조금 이따 나옵니다. 요거는 171쪽부터 나오는데 먼저 간단하게 여기 있는 거 보면은 서비스 대상은 이용자 유형에 따라 구분했을 때 등록된 이용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거. 그러고 아니고 등록이 안 돼 있는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 그렇게 두 가지란 이야기예요. 참여 서비스가. 먼저 등록된 이용자. 뭐 두 번째가 일반 이용자. 책에서는 그렇게 좀 달리 해놨습니다. 어쨌든 일반을 먼저 이야기해도 되고 등록된 이용자라고 꼽아도 됩니다. 일반 이용자는 뭐 모든 이용자죠. 우리가 예를 들어 가지고 계명대학교의 이용자들 같으면은 등록된 이용자들을 중심으로 일단 서비스합니다. 여러분들처럼 등록금을 내고 그다음에 이제 학번 가지고 있고 또 나처럼 이 계명대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교수들이나 직원들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등록된 이용자들의 대상이고 일반 이용자는 여기에 인근에 있는 뭐 달서구의 주민들 혹은 다른 대학에 있는 그 교수들, 학생들 또 그다음에 저기 저 대구 시민들 이나 뭐 대구 시민이 아니고 뭐 전국의 어떤 이용자로 들어간다고 해서 저 무조건 하고 안 되는 건 아니죠. 뭐 서비스를 제공하는 해야 될 의무가 있긴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일반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거냐 등록된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거냐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또 등록된 이용자 대상으로 하는 거 그런 서비스를 함으로 해가지고 좀 이런 저작권이라든가 이런 데서 좀 그 제약이 덜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디지털 도서관 같으면요. 이제 LG 상남 도서관이라는 게 우리나라 최초의 디지털 도서관입니다. 전자 도서관이라고 그때는 주로 불렀죠. 1990년대 중반입니다. 96년으로 기억하는데 1996년 정도에 LG 상남 도서관 이거는 LG그룹의 구자경 회장이라는 사람의 어떤 집을 그걸 저 도서관으로 활용해 가지고 뭐 돈을 사회 공익에 환원한다는 측면에서 그때 돈을 한 그 집이라든가 건물 그건 한 100억쯤 되고 장서를 매년 한 10억 정도씩 들어 가지고 LG그룹의 주력 그 업체가 전기, 전자, 화학입니다. 전기, 전자, 화학. 그 세 가지 영역에 자료를 전 세계 저널들을 막 수집해 가지고 그거를 이미지로 스캐닝해가 이렇게 제공했어요. 근데 그게 사실은 그렇게 해가지고 인터넷상에 일반 이용자는 다 띄운다 그러면 그건 저작권 위반입니다. 전 세계 유명한 학술 저널들 전기, 전자, 화학 분야의 거를 다 모든 이용자한테 그래 준다 그러면은 이거는 너 당장 소송 걸립니다. 원래는 또 그래 하면 안 되고 등록된 이용자만을 해서 안 되는데 그래도 등록된 이용자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가지고 전기, 전자, 화학 분야의 연구자들, 교수들, 대학원생들 요 사람들만을 회원으로 받아가지고 뭐 어차피 무료로 제공했습니다. 공익적인 차원이니까. 그렇게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이렇게 한다 하니까 뭐 딴 데서도 막 그 정도는 봐준다. 요즘 이제 오픈 액세스의 개념으로도 많이 하니까 개방형 접근으로도 많이 하니까 막 그런 거 정도는 딴 데서 소송이 안 들어왔죠.
아니라 그러면 모든 학술 저널을 그와 같이 딱 제공해버리면은 뭐 저널 간행하는 데서 전 세계 이용자들뿐만 아니라 어떤 기관에서는 그걸 돈 주고 구독을 안 하겠죠. 전기, 전자, 화학 분야에 그거는 LG 상남도서관 들어가면 된다더라. 그리고 들어가면 다 돼 있어요. 게다가 다른 뭐 어떤 영역, 사회과학 영역, 인문과학 영역은 또 뭐 B라는 도서관에서 디지털 도서관을 제공한다더라. 그래 버리면은 이거는 굉장한 혼란이 생깁니다. 근데 LG 상남에서 그런 식으로 했던 서비스가 기억이 납니다. 뭐 여러분들도 한번 LG 상남도서관 한번 지금 사이트 들어가가지고 보면 돼. 우리나라 최초의 전자도서관입니다. 등록된 이용자만을 대상으로 회원으로 가입했어요. 나 같은 경우도 뭐 저 사회과학에서 문헌정보학을 하고 하지만은 거기에 그 전자공학, 전자 분야 그런 쪽에 자료를 뭐 아주 쉽게 이용하니까 참 그때 초창기에 95년도 정도, 6년도 정도였는데 참 신기하다. 이런 식으로 서비스하는 게 가능하구나 하고 느꼈던 적이 있습니다. 어떤 케이스? 등록된 이용자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거 그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170쪽의 밑에서부터 6째 줄 조금 전에 이야기한 공지형, 문답형 그 다음에 밑에서 두 번째 줄에 공유형 그렇게 세 개가 나오네요. 자, 요 세 가지의 거에서 첫 번째 거는 공지형입니다. 자, 공지형은 그죠? 밑에서부터 6째 줄에 이용자들이 디지털 도서관에 요청하여 제공받는 문답형 서비스로 구분이 가능한데 아니죠. 공지형 서비스는 이제 이용자들에게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문답형이고 그리고 이제 문답형 서비스는 이제 쌍방향으로 DL에 요청하여 제공까지 받는 거 그러니까 쌍방향 주고받는 거다 그런 이야기죠. 그 두 개가 어쨌든 좀 대립되는 개념이에요. 공지 일방적으로 얼러트만 해주는 거, 공지만 해주는 거. 여기에 해당되는 거는요. 거기 밑에서부터 다섯째 줄에 나오죠. 알림 정보 여기 적어놨는데 인기 컨텐츠 보기, 도서 반납 요청 언제까지 책 반납해라 그 이야기죠. SDI 서비스는 처음에 등록할 때는 박일종 교수라는 사람은 정보학 전공에서 정보학이라는 키워드, 정보 검색, 정보 처리, 디지털 도서관, 뭐 빅데이터, 인공지능 뭐 이런 식의 거를 등록해 놨더라. 등록은 처음에 그래 해놨지만 일방적으로 이메일이 올 때는 어떠냐? 얘들이 딱 그 어떤 자료가 들어오면은 거기에 딱 그 그런망에 딱 걸리면은 그런망에 걸렸는 거 그거를 얘한테 보내주는 겁니다. 수많은 자료들은 물처럼 빠져버리고 그 그런망 그 여과지에 딱 걸렸는 검색과 관련된 자료가 왔다. 그러면 그거는 얘한테 보내주는 거예요. 책 자체를 보내주는 게 아니라 서지 자료를 보내주죠. 네 필요하면 빌려가라. 그게 SDI 서비스. 아까 그랬죠. 아까가 아니라 지난 시간에 내가 했을 것 같은데 정보의 선택적인 배포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요거는 그 최신 정보 주지라고 이야기해도 된다는 거. 요거는 단방향 서비스입니다. 어쨌든 한 방향으로 주는 거. 뿐만 아니라 RSS 기반의 공지 서비스로 된다고 돼 있는데 RSS 기반의 서비스 그 이야기는 지금 171쪽의 다섯 번째 줄에 공지형 서비스에다가 이야기가 나왔어요. RSS 기반의 공지 서비스 할 때 RSS 여러분들한테 조금 생소할 수도 있는데 요거를 조금 먼저 설명하면요. 지금 171쪽의 다섯 번째 줄에 나오는 그겁니다. RSS 기반 공지 서비스. RSS가 먼저 뭐냐? 요 단어는요. 옛날에 인터넷 환경이 주어지기 전에도 RSS란 말을 도서관 쪽에 썼습니다. 뜻은 자원 공유 시스템이라는 겁니다. Resource Sharing System. 자원을 공유한다. 어떻게 하느냐? 도서관이 서비스 개선과 비용 절감을 목적으로 해서 공동 참여하는 조직이나 활동. 그러니까 공동으로 참여한다. 우리 학교 도서관이 서비스를 다 제공하려고 그러면 좀 많고 너무 어려워요. 그거를 경북대나 영남대랑 분담해가지고 같이 공동으로 참여해가지고 우리는 A라는 서비스 제공할게. 니는 B라는 서비스, 니는 C라는 서비스를 제공해라. 하고 이러한 서비스를 개선할 때도 활용하고 또 비용 절감으로 장소 구독할 때도 우리는 A만 할게. 너는 B 쪽에 영역을 해라. 너는 C 쪽에 거 해라. 쪼개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게 그래가지고 자원을 공유하는 거죠. 그래서 뭐 협정을 맺어가지고 계약으로서 이루어질 수 있고 지역적이나 국가적, 국제적인 활동으로도 가능한데 대부분 지역적으로 많이 하고요. 국가 내에서 하는 경우는 아주 도시국가라든가 이런 데서 막 국가 내에서 하고 국제적으로 하기는 조금 힘듭니다. 뭐 전 세계에 너무 많은 도서관이 너무 많은 영역이 존재하니까 공유하는 내용에는 장소도 공유할 수 있고 목록도 할 수 있고 인적인 교류도 할 수 있고 기획 활동도 할 수 있습니다. 인적인 교류는 아무래도 좀 쉽진 않은데 같은 국립대학이라 그러면은 뭐 서울대학교에 근무하던 사람이 경북대, 경북대에 있는 사람이 부산대, 전남대 이런 데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의 그러한 경우는 RSS 자원 공유, 인적인 자원 공유에 해당됩니다. 자, 그런 식으로 첫 번째 요게 원래의 그 자원 공유 시스템 도서관 내의 의미였는데 그 다음에 이제 RDF Site Summary라는 뜻의 RSS 요거나 Really Simple Syndication의 RSS나 Rich Site Summary라는 거에 요거나 요거는 이 세 개가 단어가 나와 있지만은 세 개가 설명으로 나와 있지만 여기는 다 같은 의미입니다. 실제로는 이게 여기에 해당되는데 그죠? RDF Site Summary부터 Rich Site Summary까지 RDF는 유비쿼터스 도서관 부분에 표준화 쪽이나 이런 데 가면은 자원기술 체제라고 나와요. 그때 나중에 하더라도 이건 정보 서비스 관련 표준의 한 종류입니다. 그런 거를 요약해서 제공한다. 정말 단순한 신디케이션이다. 또 리치 사이트 서머리는 풍부한 사이트의 요약이다. 풍부하게 어떤 사이트의 내용을 요약해 준다. 그런 이야기죠. 요거는 지금 요 밑에다가 설명을 달아놨으면 밑줄 친 부분을 먼저 봅니다. RSS 리더의 제목과 내용 요약, 날짜 등의 배포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가 이메일처럼 목록처럼 나열되고 사용자가 원하는 컨텐츠를 클릭해서 해당 페이지에 접속을 한다. 이게 흡사 앞에서 했던 정보의 선택적인 배포 SDI 서비스하고 유사합니다. 어떤 거냐? 어떤 신문기사나 이런 데 들어가 있는 그런 내용들 하나하나 다 전부 다 제공할 수도 없고 그게 꼭 필요한 사람한테 어떠한 정보로서 맞춤형 정보로서 제공된다 그러면은 그게 RSS가 되는 거예요. 꼭 필요한 그런 내용. 그러니까 이 RSS 같으면은 뉴스나 블로그 같은 이런 데서 업데이트된 정보를 쉽게 이용자들에 제공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어떤 요약된 정보 자원입니다. 근데 이거는 일반인들이 잘 모르기도 하지만 많이 이용이 안 되는 이유는 아무래도 대상이 일반인들 대상입니다. RSS는. SDI는 주로 누구 대상이겠어요? 요거는 아무래도 학술 연구자들 중심입니다. 연구자들이 하는 SDI, 일반인들은 잘 모른다 해도 문헌정보가 하는 사람들은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제공되어지는 SDI 서비스 여러분들도 많이 듣죠. 그런데 일반인들은 왜 이 SDI 서비스와 유사한 RSS를 별로 안 하느냐 하면은요. 관심 주제가 자주 바뀌어요. 그죠? 지금 지난주에 있었던 미국의 대선 그런 거 관심이 있었지만 한 달 전에는 코로나19 또 그 전에는 또 우리나라의 총선 그죠? 이런 식의 걸로 계속 주제가 자주 바뀌죠. 일반인들은. 우리도 물론 일반적인 주제는 좀 관심이 자주 바뀝니다만 근데 연구자들은 어때요? 한번 어떤 영역에 자기가 발을 들여놨으면 정보학하던 내가 갑자기 음악이나 미술 쪽에 혹은 자연과학 쪽에 수학 쪽에 그런 쪽에 관심을 가지는 일은 거의 없죠. 한번 정보학한다 그러면 정보학 그걸로 그냥 쭉 갑니다. 가는데 개중에는 이제 과거에는 정보 검색이나 처리 이런 쪽에 관심을 가지다가 DB 구축 쪽에 좀 관심을 가져가지고 연구를 많이 하다가 또 최근에 들어서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이런 쪽으로 옮겨갈 수는 있어요. 그래도 전부 정보학 영역. 좀 더 넓게 범주로 보면 문헌정보학 영역하고 컴퓨터공학 그쪽에 내에서 한정되는 거죠. 그러니까 연구자들은 이 RSS와 유사한 SDI 서비스 이런 게 좀 많이 이용되어지고 하지만은 일반인들은 RSS 여기에 상당히 생소하게 느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RSS 서비스 이용하는 사람이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RSS 리더, RSS 애그리게이터 뭐 이걸 총합해 가지고 우리한테 보내준다 그런 이야기인데 애그리게이션 그런 이야기 모아 가지고 한다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요약된 정보 자원의 포맷으로 제공하는 RSS 그런 의미입니다. RSS의 세 가지 의미에서 B와 C의 거 요거는 같은 의미로서 요 세 가지의 약자예요. 요거. 자,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RSS에 대해 가지고 추가적인 설명은 여기다 쭉 넣어놨으니까 그걸 한번 쭉 읽어보면은 RSS는 어떤 거다 하는 거를 이해할 수 있겠고요. RSS 이런 거는 이제 신문이라든가 이런 데서 이런 말로 쓰이긴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정해놨습니다. 인터넷시의 3다법 실천할 때 즐겨찾기 대신에 RSS 구독기 이용해봐라 하는 게 추천사항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뭐 나머지 거 이런 것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쭉 읽으면서 이해해버리면 되는 거지 중요한 건 아닙니다. 자, 지금 공지형은 이제 이러한 게 있다는 이야기죠. RSS를 포함해서 SDI 서비스, 도서 반납 요청, 그 다음에 뭐 알림 정보 이런 게 단방향으로 제공되는 거라 그러면은 어때요? Ask 서비스, 문답형 이건 묻는다는 뜻이지만 물었으면 답을 하는 거죠. 그래서 Ask형 서비스, 문답형 서비스라는 거. 그걸 보는데 그거는 170쪽에 그 밑에서 5번째 줄로 다시 갑니다. 거기 보면 문답형 서비스. 요거는 그 밑에서부터 4번째 줄 후자는 한 거기에 또 다시 설명됩니다. 후자가 이제 문답형 서비스라는 이야기인데 희망 도서 신청, 예약 신청, 대출 내역 조회 등등의 참고 서비스까지. 요런 건 어때요? 이용자들이 희망 도서 신청하면은 알았어 하고 걔들이 답 안 해주는 거 아니죠. 답을 해준다기보다 사서가 뭔가 액션을 취하죠. 그래가지고 책 들어왔다 하고 알려주죠. 또 누가 책을 빌려가 버렸다 그러면 예약 도서로 신청합니다. 내가 그 책 누가 빌려가 버려 지금 이용 못하는데 반납 때문에 내한테 알려도 하고 이용자가 이야기하면은 사서가 그런 걸 전자적으로든 어쨌든 자동으로 처리하거나 말거나 어쨌든 답을 해줍니다. 책이 들어왔다 빌려가라. 아니면 반납 안 되고 있다 하는 거 그것도 기계적으로 알려줄 수 있어요. 대출 내역 내가 책 빌려놨는 책들이 어떤 거다 얼마만큼 있다 이런 거 알려주는 거. 상호 대차 우리 학교 도서관에 책이 없어가지고 이 자료는 찾아보니까 국립중앙도서관에 있더라. 이거 상호 대차로 좀 구해도 ILL 서비스 하는 거. 쌍방향입니다. 전부 다. 답을 해줘야 돼요. 참고 서비스. 내가 뭘 물어봤다. 참고 정보에 대해 가지고 사서에 대한테 이런 거 정보에 대해서는 어떤 정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냐 하면은 거기에 대한 답을 예스든 노든 아니면은 자세한 내용이든 답을 해주죠. 그런 거는 답도 해주기 때문에 쌍방향 서비스입니다. 주고 받는 거죠. 쌍방향이 한 번에 안 끝나고 여러 번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온라인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운영되는 커뮤니티 문답 서비스. 요게 문답형입니다. 좀 떨어져 있는데 171쪽의 위에서부터 한 8째 줄 정도 여기 나오죠. 온라인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구현되는 커뮤니티 문답 서비스. 이게 문답형 서비스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공유형 서비스. 요거는 이제 171쪽에도 나오지만 역시 170쪽에 맨 밑에서 2번째 줄에 거기도 나옵니다. 쉐어한다 하는 게 공유란 이야기죠. 맨 밑에 줄에 보면은 참고 서비스나 상담 서비스에 의해 축적된 지식 DB 171쪽 넘어갔습니다. 첫 번째 줄에 이용자나 사서들에 의해 게시된 지식 컨텐츠, 커뮤니티, 블로그, 온라인 레파지토리 같은 지식 저장소 서비스, 지정도서 안내, 각종 튜토리얼 제공, 온라인 전시. 이런 거는 공유하는 겁니다. 지 혼자 쓰는 게 아니고. 그죠? 참고 서비스나 상담 서비스에 축적된 이러한 거, 지식 DB, 여기 방금 읽었는 그건데 함께 공유하는 서비스니까 공유형 서비스, 쉐어형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지 혼자 하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레파지토리 축적 지식의 컨텐츠는 공유를 기본으로 영구적 아카이빙 기능도 제공한다고 뭐 참고를 해놨는데 이런 게 이제 공유형 서비스라는 이야기죠. 함께 공유하잖아요, 그죠? 지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어떤 특정 사람이 지 혼자서 독점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막 이런 이야기가 거기에 171쪽에 나와 있어요. repository service라는 말도 지금 171쪽에 위에서부터 한 12째 줄쯤 되나요? 공용 서비스는 지식 컨텐츠 기반의 레파지토리 서비스가 있는데 이 레파지토리라는 이 말이 딴 데서도 한 번씩 나오고 UL에도 나오지만은 이거는 정보 저장소란 뜻입니다. 정보 저장소. 주로 지식 정보죠. 정보 저장소. 이런 거의 개념에 대해 가지고도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사실은 과거에 이 책을 사용해 가지고 뭐 한 2010 한 2년 3년 정도까지 수업할 때 그때서부터 이런 내용들이 사실은 좀 필요한데 이게 지금 교재는 안 나와 있거든요. DL의 주요 모형 해가지고 디지털 도서관의 유형이 한 3가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용자 인터페이스, 그 다음에 이용자 인터페이스가 나오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정보 저장소에 대한 설명으로 나오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뭐 정보 저장소 접근 프로토콜 요거 설명하는 거, 핸들 시스템 뭐 등등 해 나오는 거, 요거를 다 포함해 가지고 뭐라고 부르느냐? DL의 주요 모형의 첫 번째 분산형 디지털 객체 기반 모형이라고 원래 부릅니다. 요게 첫 번째 거고요. 그 다음에 줄을 이미 끊어놨는데 에이전트 기반 모형, 요게 두 번째 겁니다. 요게.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통적인 도서관 기반 모형, 요거 세 번째 거. 요렇게 3가지로 쪼개가지고 과거에 도서관 자동화, 도서관 전산화 그런 걸 핵심으로 가르칠 때는 요런 걸 했어요. 근데 이미 이제 이걸 여러분들이 다 아는 건 아니지만 이거는 한 10년 정도 전에 지식이 됩니다. 뭐 알아서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이거보다 더 배워야 될 게 많으니까 요런 거는 넘어갑니다. 그래서 요거를 작년부터 수업할 때 요걸 줄을 쭉쭉 끊어놔 놓고 유인물 안 나눠주고 줄을 쭉쭉 끊어놨어요.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한번 볼라 그러면 보긴 보는데, 그죠? 여기에 지금 전통적 도서관 구조 기반 모형, 조금 전에 했던 에이전트 기반 모형,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분산형 디지털 객체 기반 모형, 요게 첫 번째 거라 그랬잖아요, 그죠? 요렇게 3가지로 나눠가지고 하는 게 이게 이제 더 이상은 그렇게는 안 하지만 참고로 알아두면 정보 저장소와 관련되어지는 주요 디지털 도서관의 모형입니다. 3가지가. 근데 지금은 이제는 그건 안 하고 생략하고 한 내년이나까지는 요래 놔두다가 그 다음서부터는 아예 이 강의 자료에서 사라지게 해야죠. 그러니까 매년 요거를 한 10% 정도씩 이렇게 업데이트 시키면서 좀 오래되는 건 여러분들이 다 알아서 그냥 안 하는 건 아닙니다. 그거 말고 더 중요한 게 있고 또 시험에 잘 나오는 거, 또 내가 출제위원회 들어가도 이런 식으로까지 내는 거, 이런 거 중심으로만 남겨두고 이제 또 10% 정도씩 업데이트를 시켜 나가는 게 이 과목입니다. 좀 많이 업데이트되는 편입니다. 이 과목은 DL론, 그 다음에 UL과 빅데이터 이런 과목이 그래요. 자, 그런 식으로 요 3가지 형태의 서비스 다음에 이 레파지토리 서비스에 대한 설명은 원래도 생략합니다. 작년에 이어가지고. 자, 그 다음에 요까지 생략하고 이제 171쪽부터 나오는 디지털 창고 서비스. 근데 사실 방금처럼 그런 게 제법 많습니다. 실제로. 이미 이 강의 자료에서 빼버리는 거 뿐만 아니라 6장의 맨 뒤에 있는 그것도 일부 생략하지만 거기다가 또 디지털 서민과 관련된 내용도 옛날에 강의하다가 이 자료의 맨 뒤에 가면은 내가 줄 쭉쭉 끊어놨는 거 그것도 이제 한 3년 정도 전까지는 쭉 하다가 한 2년 정도 전에부터는 줄 쭉쭉 끊어놓고 있다가 한 내년 정도서부터는 아예 없애려고 합니다. 그런 식의 내용들이어서 그렇지 줄 쭉쭉 끊었다는 게 그게 여러분들이 다 한다든가 아예 필요 없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거 말고도 해야 될 게 많아서 그래요. 자, 171쪽에 디지털 창고 서비스를 계속 보면요.
이번 주는 이야기했죠. 지금 저 45분 좀 넘기만 하니까 이제 뭐 한 5분 남았긴 한데, 자 조금 더 보겠습니다. 디지털 창구 서비스의 개념 해가지고 나오는데, 이 말은요, 디지털 창구 서비스란 요 말은 동의어가 이렇게 많습니다. 우리말로는 전자창고봉사라고 해도 되고 온라인 정보 서비스 이렇게 해도 됩니다. 이 세 개가 동의어입니다. 근데 영어로도 얘들이 이야기할 때는 이것도 같이 알아놔야 돼요. as car service, ask의 서비스인데 그 A를 일부러 대문자로 적어가 붙여가지고 적습니다. 그 다음에 ask a librarian, librarian 그럼 뭡니까? 사서란 뜻이죠. 사서한테 물어보기. 사서한테 디지털 창고 서비스를 하는데 이게 전자적인 형태의 창고 봉사를 이야기합니다. ask a question service, 동의어고요. ask an expert, 전문가라는 뜻이죠. 사서가 전문가라는 이야기죠. ask an expert. 요 6개가 뭐 우리말과 영어에 사용되는 동의어입니다. 근데 요거의 특징은요, 디지털 창구 서비스는 이 사서에 의해서만 행해질 뿐만 아니고 전문가에 의해서도 행해집니다. 여기 전문가라는 건 그냥 사서뿐만 아니라 그 분야에 대해서 지식을 이미 좀 가지고 있는 전문가, 뭐 교수일 수도 있고 여러분들 친구들 중에서 해당 분야에 좀 더 많은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전문가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 말은요, 보면은 밑에서 세 번째 줄에 나옵니다. 171쪽에 보면은 사서뿐만 아니라 다른 전문가에 의해서도 가능한데, 이는 전문가의 지식이나 기술과 같은 인간의 전문적 능력이 창고 정보로 매우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사서가 그 다 알면 좋지만 도서관에 사서가 만능일 수는 없죠. 또 자기가 어떤 주제 전문 사서라 그러면 해당 주제 분야는 좀 더 잘 알지만은 아니고 이타의 영역은 전문가가 따로 있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물어보는 게 이게 전부 다 디지털 창고 서비스입니다. 어느 특정 장소에서만 제공하는 게 아니라 인터넷에 들어가 가지고 물어보는, 뭐 지식인 서비스나 위키피디아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그것도 일종의 디지털 창고 서비스 중에 하나입니다. 전문가가 제공하는 답이니까, 그죠? 자, 그리고 172쪽에 넘어가면은, 그죠? 이 두 번째 문단, 네 번째 줄 한번 봐봐요. 네 번째 줄에 대부분의 디지털 창고 서비스는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서 디지털 레퍼런스 서비스 그래도 되고, 버추얼 인포메이션 데스크 해도 되고, ask a librarian 등등 이런 명칭으로도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걸 줄여가지고 DRS라고 디지털 레퍼런스 서비스 했고, 이거는 VID, Virtual Information Desk, 가상 정보 데스크라고 합니다. 가상 정보 데스크. 이렇게 적어도 됩니다. 약자로서. 이런 식으로도 하고, 독립적인 웹사이트로 운영되는 온라인 창구 서비스도 그 책에 나와 있는데, 그죠? Question Point, Ask Eric. 에릭이라는 건 이거는 뭔지 알죠? 에릭이 뭐냐 하면은 이게 저 뭐 여러분들이 신화라는 그룹은 이미 잘 모르는 그런 세대가 됐지 싶습니다. 신화의 에릭, 뭐 그 저 재미교포 중에 하나가 에릭이라고 있죠, 그죠? 미국 이름으로 에릭. 여기 아마 남자 이름 중에 마이클, 톰 요런 거 이름 다음으로 많이 사용되는 first name일 겁니다. 에릭. 근데 요 에릭이라는 거 요것도 얘들이 대문자로 그냥 이렇게 쭉 적어놓은 거는 요거의 약자입니다. 미국 정부 교육 기관 중에 하나로서 뭡니까? Educational Resource Information Center. 우리말로 하면은 교육 자원 정보 센터라는 의미입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다이얼로그 파일이라는 거에 1번 파일 이름이 에릭입니다. 그만큼 교육 자원 정보 센터, 교육학 쪽에 많은 자료가 있는데 문헌정보학 자료 쪽의 자료도 이 에릭이 많이 있습니다. 다이얼로그 파일 내에 1번 파일이 에릭인데, 그죠? 1번 파일이 에릭인데 거기에 문헌정보학 쪽의 자료도 많고 사회과학 쪽의 자료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에릭한테 물어봐라 하는 거는 미국 정부 교육기관 중에 하나로서 교육정보 자원정보센터의 약자인 이 에릭의 검색해가 그 자료를 찾아봐라 그 이야기입니다.
사람 에릭한테 물어보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 다음에 Virtual Reference Desk로 VRD라고도 적어요. 여기는 VID인데 독립적인 웹사이트로 운영되고 있는 온라인 참고 서비스도 VRD라고 따로 있습니다. Virtual Reference Desk, 가상 참고 데스크다. 그런 이야기고, Q&A 서비스, 묻고 답하는 카페다. 한글 Q&A 카페라고 합니다. 자, 뭐 버추얼에 대해서 뭐 따로 이야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하는 온라인 참고 서비스가 여기 해당됩니다. 그다음 172쪽에 거기 보면 172쪽에 지금 계속 나머지만 보면은요. 디지털 참고 서비스는 이메일, 웹폼, 전자 게시판, 채팅, 화상 회의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제공된다고 돼 있는데 그 위에서부터 한 10줄 정도 그런 거 있죠. 그거를 막 보면은 충분할 것 같습니다. 자, 디지털 참고 서비스의 개념으로서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이런 디지털 참고 서비스의 개념, 그 다음에 사수한테뿐만 아니라 전문가한테 물어볼 수 있다. 또 이런 명칭으로 사용되는 거, 이런 게 의외로 시험에 잘 나옵니다. 독립적인 웹사이트로 운영되고 있는 온라인 참고 서비스의 이름들입니다. 요거 정도 잘 기억해두기 바랍니다. 좀 헷갈려요, 여기들이. 그래서 그렇게 뭐 시험에서도 한 번씩 원문 그대로 많이 나옵니다. 이런 거를. 영어를 외국어로 생각하면 안 되겠죠. 오늘날은 세계 공용어니까. 그 다음에 172쪽에 협력형 참고 서비스 요거까지는 다 하려고 그랬는데 뭐 오늘 어쨌든 약속대로 45분만 넘게 딱 하고요. 14주차 하고 15주차는 정상적으로 다 고려합니다. 그러니까 맞죠, 그죠? 추석 연휴 때 한번 이제 쉬어야 되는데 그거 쭉 달아있는 거 오늘 끝을 냅니다. 자, 다음 주에는 협력형 참고 서비스 요거부터 계속 하겠습니다. 자, 14주차에 보도록 합니다.